제주 연수에 다녀온 진주 이통장 관련 확진자가 이틀째 크게 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가 26일 정오를 기준으로 도내 전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창원시가 제2한국재료연구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진해 지역 첨단 연구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중소 중견기업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경남도 제주 연수에 다녀온 진주 이통장 관련 확진자가 대거 늘면서 초비상인데요. 26일 오후 5시 기준 진주를 포함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65명으로 하룻밤 사이 37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보도국 장보영 기자와 연결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장 기자, 진주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이통장 연수별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 협의회 회장단과 인솔한 공무원 등은 모두 23명입니다.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5일과 26일 이틀 만에 이통장을 포함해 이들로부터 감염된 확진자만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진주에서 확인된 코로나 확진자는 62명인데 이 중 3명을 제외한 59명이 모두 이통장 연수 관련자입니다. 감염자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통장의 특성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다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만큼 우려가 컸는데요.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주민센터 6곳과 초등학교 등이 폐쇄됐고요. 경남도는 2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월화 이틀 동안 진주 차량등록사업소와 진주시 동부농협 천전지점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개인 여행이 아니라 공무원 동행 여행이었단 말인데 진주시가 아니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전에 김해 씨가 골프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확진자가 나와 비난을 받았죠. 이번에는 공무원의 인솔하에 이통장 회장들이 공식적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비판의 강도가 셉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솔선수범하지 못한 공무원과 이통장이 확진됐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두 번의 제주 연수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지원했는데요. 앞서 경남도가 각 지자체에 단체 여행 자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단체 여행을 보내줬다니 경남도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주시를 포함해 11월 들어 이통장 연수를 시행한 김해와 밀양, 거제, 그리고 함안과 함양군에 대해 경고를 조치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통장발도 문제지만 최근 하동학교 관련 감염에다 창원 단란주점까지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경남도도 많이 긴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26일 정오부터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미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진주와 하동은 그대로 2단계를 유지합니다. 지난 이틀 사이 확진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고 60대 이상 어르신이 10명 중 4명꼴로 많은 상황에 따라 겨울철 대유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5단계가 되면 집회, 축제 등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클럽과 헌팅폭차 등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방문 판매나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됩니다. 2단계인 진주와 하동의 경우 유흥시설이 이용이 중단되고 노래방과 식당 등은 모두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100인 이상 모든 모임이 금지되고 종교시설 좌석수는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의 접촉으로도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 특히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하시고 개별 모임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26일 정오를 기준으로 도내 전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남도는 진주 이통장, 제주연수와 창원 단란주점 등 지역 감염이 급증하자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또 진주시는 26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하동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됩니다. 한때 진해 지역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은 옛 진해 육군대학 부지에 첨단 산업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단지가 들어서는데요. 창원시는 첨단 소재 실증 연구단지 조성 협약을 시작으로 연구단지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곳을 첨단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창원시가 연구소와 연구기관 유치에 한창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결실을 알리는 업무 협약이 26일 연구단지 조성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와 한국재료연구원은 협약을 맺고 진해 여자지군의 첨단 소재 시증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성격된 재료연구원이 첨단 소재 실증 연구단지의 첫 발을 우리 진해에서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소재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한국재료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7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제2재료연구원을 건립합니다. 제2재료연구원에는 스마트 파워 유닛 제조센터와 금속 소재 자립화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2027년까지 상주 인력을 4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진해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침체돼 있는 여자동 인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워 유닛 소재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초경량 차세대 모빌리티용 소재들을 위한 장비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것들을 함께 연구할 기업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입니다. 제2재료연구원을 시작으로 부지에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중소형 특수선박지원센터 등 5곳의 국책 연구기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820억 원이 투입되는 첨단 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창원시는 첨단 재료 실증 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진해 지역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중소 중견기업은 오히려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또는 공기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 찾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인력 불균형 현상,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졸업을 한 해 앞둔 대학생 이혜진 양,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 취직을 목표로 방학이면 현장 실습에 학기 중엔 다양한 자격증 시험 응시에 갖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치열한 구직 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 대학에서의 학습과 경험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 대학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스펙을 쌓기도 만만치 않고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 경험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일단 목표는 높게 잡고 있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기업까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입학을 앞둔 지방대학 신입생들이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기업으로의 취업에 한계를 걱정하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 2020학년도 등록 포기자 현황을 살펴봤더니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등록 포기자가 모집 인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 국내 대기업을 넘어 해외 유명 자동차 업체들로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강소기업이지만 매년 청년 인재를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인식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여건상 청년들의 이목을 끌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이 그냥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도 좋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처럼 서울로, 경기로, 인천으로 다 가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분명히 애우고 쓸만한데 그때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왜? 임률 격차가 커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기업에 최종 합격했지만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사를 포기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이 80.8%로 압도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연봉 등의 조건이 불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 분배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와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기업 체험이라든지. 올해 전국 평균 전체 실업률은 3.9%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9.1%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도 구직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 지역 대학생들의 눈높이와 지역 기업들의 근무 여건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가운데 김해 동상시장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가 나면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행사는 시장 내 중앙통로의 적치물을 상시 정리하고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의용 소방대원들도 홍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행사는 매월 19일 소방안전센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일 낮 12시 35분쯤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화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진화대원 60여 명과 헬기가 동원돼 1시간여 만에 모두 진화됐으며 나무 50여 그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마산 회원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잔불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 14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 이어지겠고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해상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어 최고 3.5m까지 이는 곳 있겠고 항해 및 조업 선박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불조심 지수가 높습니다. 화재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며 감기 지수도 높은 만큼 비타민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